자, 어머님, 한가영 준비 영상. 네,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이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보시지만 이 자기소개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해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자, 일단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추천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서에 대한 부분 제출하기 전에 선생님께 자기소개서를 먼저 꼭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A하고 B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추천서 A 같은 경우엔 재학 중인 학교의 수학, 과학 지도 선생님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천서 B는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추천서 B가 바로 학생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좌지우지 해줄 수 있는 추천서이기 때문이죠. 네,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적극 추천을 갖다가 해서 상세하게 기록적인 내용들을 담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성 면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들을 갖다 보면 다양성 면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양성 면접은 구술평가나 실험실습평가, 프로젝트 평가, 토론 평가 등이 있는데 이 토론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려면 에세이 평가가 꼭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갖다가 쓰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되어지면 사실 다양성 면접을 갖다 진행을 할 때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실기실습평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친구들 잘할 수 있고요. 면접평가, 영재교육원 면접 시에 이미 다듬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 내가 실제로 연구보고서 20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이 다양성 면접에 대한 이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지원자가 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적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 단어를 갖다가 선택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를 본인이 살짝 넣어서 그런 탐구를 갖다 해주면 본인 스스로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600자 적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갖다 적을 때는 1200자를 적어줘야 돼요. 1200자. 그래서 1200자에 대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자, 우리가 만약에 적고 살을 발라내게끔 되어지면 600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자기소개서 우리가 대입에서 일부 딱 한 곳인가요? 빼놓고 과기대 빼놓고 없어졌지만 실제 고입에서는 아직 자기소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화려하게 내보일 수도 있지만요. 본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600자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는 진솔하게 1200자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내용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화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초기 생산부터 버려지는 단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설비를 구상하고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의 문구는 실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에 들어갔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몰입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소개서 유형과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가영 지원할 때 정말 서투르지 않게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왜 지원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고 하는지 자, 그 이유를 갖다가서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건데 네네 이게 다르죠? 깜짝이야. 네, 잘못한 줄 알았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가설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초 자료를 수집한 뒤, 즉 정량 분석하여 대학과 사회에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 여기에 우리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문구 베끼지는 마세요. 한번 써줬던 것은 OCR 판독에 의해서 그것이 카피캣처럼 다시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카피율이 높아지게끔 되어지면 그 자기소개서는 또 이렇게 버려집니다. 네.
자, 2번 문항입니다. 나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정 환경, 네, 학교 지역 환경 등에 관하여 기술에서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써주세요라는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부모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친구들이 요새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주변이고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내가 이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는다면 이 2번 문장 어렵지 않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2번 문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좀 아쉽기는 하겠죠. 왜? 본인이 정말 열심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글을 갖다 못 써내려간다니. 네.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아이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틀어서 내 스스로에 대한 통찰과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내 마음의 반성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보면서 이 2번에 600자를 채운다면 이번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따뜻한 조언과 어린 저에게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끈기와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3번 문항은 수학과학적 재능과 관련해서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은 탐구 연관성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죠. 보통 한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연관성이 있게 탐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거나 아니면 한 탐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수학에서 시작했으면 과학으로 코딩으로 어떻게 확장을 갖다 해나가는지 과학에서 시작했으면 코딩과 어떻게 융합을 해서 결과를 측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탐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스럽겠지만 이 문항에 못 적은 나머지 내용은 어디에 적는다? 6번 문항에 우리가 적어준다. 6번 문항에 우리가 적어주게끔 되어지면 이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못 썼던 것들을 보충해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6번 문항이 더 이 3번 문항을 빛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 분야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 경험을 갖다 적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꼭 뭐 환경, 코딩, 지구공학이라고 표시해놨다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본인이 춤을 춘다든지 어떤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독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든지 본인이 정말 몰입해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5번. 교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본인 자신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스스로 행한 봉사활동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건 뭘까요? 바로 멘토-멘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인 안쪽에 이 가슴에 또는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들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친구들에게 재능을 갖다 나눠줄 수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생각과 그냥 실천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베푸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기지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네,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본인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 내가 어떤 활동을 갖다 했으며 어떻게 그동안 생활해 왔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어디죠? 가정학 환경, 학교 지역 환경 등에 대한 이 내용하고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문항과 그 다음에 5번 문항에 대한 부분은 연결성을 가지긴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적으실 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 연계를 좀 시키셔서 적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내용이 좀 풍부하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항은 모든 것 본인과 관련해서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근데 모든 것 다 돼요. 근데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입상, 금상, 대상, 은상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고요.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학전람회 대회에 대한 부분 중에 은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과학전람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런 표현들로 좀 내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현에 대한 문제인 거지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안 적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을 때 그 우회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6개 문항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가형 지원을 갖다가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모자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재원TV의 한가형 자기소개서 어떻게 적는지 따로 이게 제작되어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끝이 났고요. 자, 다음번 또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